전하, 제발 그만 따라오시오. 1418년 어느 날 밤 조선 궁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의 왕 태종 이방원이 한 남자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과인이 화장실에 가는데 그대까지 따라올 필요가 있소? 하지만 그 남자는 붓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록해야 합니다. 형제를 죽이고 처남을 죽이고 장인까지 죽인 냉혹한 왕. 그 왕이 유일하게 두려워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총도 칼도 들지 않은 남자. 오직 불 하나로 왕과 맞선 남자. 사관, 민인생.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기묘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을 24시간 스토킹한 남자와 그 남자를 죽이지 못한 왕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왕이 된 남자의 악몽. 1400년 저는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태종 이방원. 아버지 태조를 밀어내고 형 정종을 협박하고 동생들을 제압하고 얻은 왕좌였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앉은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다. 4초.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사관들의 문서. 저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형제를 죽인 일, 반대파를 숙청한 일, 심지어 제가 화를 내며 한 욕설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후세에 남는다는 사실이. 그리고 첫 조회가 있던 날 그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인생. 28살의 젊은 사관이었죠. 다른 사관들은 멀찍이 서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민인생은 달랐습니다. 제 바로 옆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봐, 사관. 너무 가까이 있지 않소? 전하의 표정까지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표정까지 기록한다고? 그렇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실 때 눈썹을 찌푸리셨는지 웃으셨는지 모두 기록해야 후세 사람들이 전하의 진심을 알 수 있사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자식 제대로 미친놈이로구나. 며칠 뒤 저는 신하들과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반대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죠. 경들, 이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돼요. 그때였습니다. 모퉁이 어둠 속에서 붓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누구냐? 신하들이 횃불을 들자 민인생이 서 있었습니다. 사관 민인생입니다. 이 비밀 회의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비밀 회의라도 전하의 행적이 옵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당장 나가지 못할까? 하지만 민인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하, 사관을 내쫓으시면 그것도 기록됩니다. 태종이 사관을 쫓아내고 비밀 회의를 했다고 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죽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칼로는 막을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무기를. 민인생의 집념, 붓 하나로 왕과 싸우는 남자. 그날 이후 민인생은 제 그림자가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에 민인생이 서 있었습니다. 전하, 주무시는 동안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악몽을 꾸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 이놈이 내 침실까지 지켜봤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새벽에 비명을 지르셨기에 기록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민인생은 곁에 있었습니다. 전하, 반찬 7가지 중 3가지만 드셨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전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전하, 화장실에 오래 계십니다. 혹시 복통이신지요? 이 미친놈아, 화장실까지 기록할 셈이냐? 전하의 건강 상태는 국정과 직결됩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민인생을 당장 파직시켜라. 하지만 대신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사관은 왕도 파직시킬 수 없사옵니다. 뭐라고? 조선의 법에는 사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사옵니다. 사관은 오직 사관원에서만 임명하고 파직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아버지 태조가 만든 이 빌어먹을 법 때문에 저는 한 사관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민인생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민인생, 내게 제안이 있다. 전하, 사관에게 제안하신다는 것은 회유를 의미하옵니다. 이것도 기록되옵니다. 좋다. 그럼 기록하거라. 하지만 들어는 보거라. 저는 금 한 상자를 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용히 물러나거라. 너의 가족 3대가 먹고 살 만한 돈이다. 민인생은 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전하, 제가 금을 받으면 제 기록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벼슬을 주겠다. 정승자리도 가능하다. 전하, 제가 벼슬을 받으면 전하의 신하가 됩니다. 신하가 된 사관의 기록을 누가 믿겠습니까? 협박도 해봤습니다. 너희 가족을 알고 있다. 네가 계속 이런 식이면 전하, 그 협박도 기록됩니다. 그리고 제 가족이 죽으면 더욱 진실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순교자의 기록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죽음을 기록의 무기로 삼을 사람이라는 것을. 권력의 충돌, 왕도 지울 수 없는 기록. 민인생의 기록은 가차 없었습니다. 1403년 제가 이복동생 방간을 유배 보냈을 때 태종이 이복동생을 제거하기 위해 모함했다. 1406년 제가 천암 민무구를 죽였을 때 태종이 사적인 감정으로 천암을 죽였다. 왕후가 슬퍼 울었으나 태종은 개의치 않았다. 1410년 제가 화가 나서 신하에게 욕을 했을 때 태종이 신하에게 이 개 같은 놈이라고 욕했다. 신하가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으나 태종은 계속 욕을 퍼부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인생의 기록을 빼앗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내가 언제 개 같은 놈이라고 했느냐? 민인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작년 3월 15일 오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제 기록이 증거입니다. 내 기록? 내 기록을 누가 믿겠느냐? 500년 후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500년 후?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죽고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인생의 기록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알아냈습니다. 사관들이 매일 쓰는 기록인 사초는 춘추관이라는 곳에 보관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은 왕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춘추관에 침입했습니다. 경비를 매수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민인생의 사초를 찾아서 태워버리려고. 하지만 춘추관 안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인생이었습니다. 전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전하께서 춘추관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이 기록들을 태우려고 왔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그것도 기록됩니다. 태종이 춘추관에 침입하여 사초를 불태웠다고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기록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인생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전하, 저를 죽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일 다른 사관이 기록할 것입니다. 태종이 사관 민인생을 살해했다고 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남자를 죽이면 저는 영원히 살인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를 살려두면 제 모든 추악한 모습이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의 무게, 두 남자의 은밀한 거래. 그날 밤 저는 민인생과 단둘이 춘추관에 앉았습니다. 왕과 사관. 권력자와 기록자. 민인생, 내게 묻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전하를 후세에 제대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내 추악한 모습만 기록하는 것이 제대로인가? 아니옵니다. 전하의 위대함도 함께 기록하고 있어옵니다. 민인생은 다른 사초를 꺼냈습니다. 태종이 밤늦도록 상소를 읽었다. 백성이 굶주린다는 보고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태종이 가뭄을 걱정하여 제사를 지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빌었다. 태종이 세자 충령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인자한 왕이 되라고 말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기록했느냐? 물론입니다. 전하의 모든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형제를 죽였는지도 기록했느냐? 그것은 아직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들어보겠느냐? 그날 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형제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처남을 죽여야 했는지, 왜 이렇게 냉혹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나라가 흔들리면 백성이 죽는다. 형제 몇 명을 죽이는 것과 백성 수만 명이 죽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민인생이 조용히 붓을 움직였습니다. 태종이 말했다. 형제를 죽인 것은 나라를 위함이었다고. 그것을 믿느냐? 제가 믿고 안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00년 후 사람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민인생, 내게 제안하겠다. 내 추악한 모습을 기록하되 내 고뇌도 함께 기록해달라. 내가 괴물이 된 이유를 함께 기록해달라. 그것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부탁한다. 내가 죽은 후에 이 기록을 공개해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 민인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 사초는 원래 왕이 죽은 후에 실록으로 편찬됩니다.
전하께서 살아계실 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랬었구나. 네, 전하. 전하께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민인생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증인이었습니다. 역사의 승자. 500년 후 밝혀진 진실. 1422년 제가 죽기 직전. 민인생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6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하, 마지막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래, 기록하거라. 태종이 죽어간다고. 아니옵니다. 태종이 편안히 눈을 감는다고 기록하겠습니다. 민인생, 내게 묻겠다. 나는 좋은 왕이었느냐? 민인생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전하,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500년 후 사람들이 답할 것입니다. 500년 후에도 내 이야기를 할까? 그럴 것입니다. 전하의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태종이 죽고 3년 후, 민인생을 비롯한 사관들이 모여 태종실록을 편찬했습니다. 총 36권. 태종의 18년 재위기간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형제를 죽인 이야기, 밤새 백성을 걱정한 이야기, 화를 내며 욕한 이야기, 세자를 사랑한 이야기,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태종실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태종이 훌륭한 왕이었는지 폭군이었는지 민인생의 예언대로 500년이 지난 후세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인생은 평생 태종을 스토킹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토킹 덕분에 우리는 진짜 태종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속 성군도, 역사책 속 폭군도 아닌 그저 한 인간이었던 태종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2026년 현재 우리는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SNS, CCTV, 인터넷 댓글. 600년 전 태종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민인생은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는 그대로.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SNS에는 좋은 것만 올리지 않나요? 나쁜 것은 삭제하지 않나요? 민인생에게 배웁시다. 진실을 기록하는 용기를. 그리고 태종에게도 배웁시다. 기록을 두려워하되 기록과 함께 사는 지혜를.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왕비를 10번 갈아치운 남자, 연산군의 광기. 연산군은 왜 미쳤을까요? 그리고 그를 미치게 만든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